서대문 형무소 1920년 9월 28일 새벽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한 소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겨우 18살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 유관순. 17부터 시작된 그녀의 치열한 항일투쟁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유관순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혹시 아오네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께 진짜 유관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02년 충남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 지금의 천안시 병천면에서 유관순이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난 환경을 보면 훗날 그녀가 보여준 놀라운 용기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유중권, 그는 단순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학교를 세우고 교육으로 민족 정신을 일깨우려 한 성각자였습니다. 오빠 유우성 역시 항일투쟁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였죠. 나중에 건국훈장, 애국장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유관순은 조국애가 숨쉬듯 자연스러운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기적이 아니라 계몽 정신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던 것입니다. 1916년 14세의 유관순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인 선교사의 권유로 서울 이화학당에 편입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골 농가의 딸이 서울 최고의 여학교에 들어간다? 더욱 놀라운 건 그녀가 교비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졸업 후 교사로 일하기로 약속하고 학비를 면제받는 특별한 혜택이었죠. 이는 유관순이 얼마나 총명하고 뛰어난 학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에게 전혀 다른 운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 17세의 유관순. 고종황제의 서거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그때 서울 파고다공원에는 역사적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 독립 만세. 주목할 점은 당시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해지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독립을 외쳤던 거죠. 17세 소녀 유관순도 그 역사의 현장에서 조국 광복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수만 명의 함성 속에서 그녀의 마음에는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었을까요? 3월 10일 휴교령이 내려지자 학생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유관순도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기다릴 수도 안전한 곳에 숨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사촌언니 유애도와 함께 교회와 학교, 유림 대표들을 차례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목격한 만세운동의 의미를 설명하며 천안에서도 이어가자고 설득했습니다. 17세 소녀가 어른들을 움직여 거대한 민족운동을 조직한 것입니다. 1919년 4월 1일, 음력 3월 1일, 서울의 3.1운동으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였습니다. 장소는 아오네 장터. 두 개의 내를 아우른다는 순 우리말 이름을 가진 그곳에서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정오가 되자 수천 명이 운집했습니다. 태극기가 봄바람에 펄럭이고 조선 독립 만세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대응은 잔혹했습니다. 해산 명령을 거부하자 발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군중은 더욱 늘어났고 결국 헌병까지 투입되어 무차별 사격이 벌어졌습니다. 유관순의 부모님을 포함해 20여 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몽운동에 헌신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의 눈앞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장면도 벌어졌습니다. 진명학교 교사 김궁이 총에 맞아 쓰러지자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의 노모가 아들의 시신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러자 헌병들이 그 어머니마저 창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짓밟은 야만적 만행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관순은 체포되어 공주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녀가 당한 고문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었을 때 찍힌 사진을 보면 그 처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눈과 볼이 심하게 부어올라 원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화학당 동창들조차 평소 모습과 너무 달라 알아보기 어렵다고 했을 정도였죠. 공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다시는 독립운동하지 않고 대일본제국 신민으로 살겠다고 맹세하는가?
하지만 유관순의 대답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나는 외놈 따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가 외놈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재판장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판사 앞에 선 18세 소녀가 의자를 던지며 이런 말을 했다는 것. 그 순간이 얼마나 장엄하고 비장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년형이 여성 최고형인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3년으로 줄었지만 유관순의 투쟁은 감옥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은 계속해서 저항했습니다. 아리랑을 부르며 간수들에게 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 때는 옥중에서 기념식을 치르고 만세운동까지 벌였습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호응해서 함성이 밖까지 퍼졌고 인파가 몰려들어 전차 통행이 마비되고 기마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또다시 혹독한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다. 1920년 영친왕 결혼기념 특사로 유관순의 형기는 1년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석방이 코앞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석방 예정일 단 이틀 전인 1920년 9월 28일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 차가운 독방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쇠약사였습니다. 하지만 면회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문으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병색이 완연했다고 합니다. 간수들의 폭행으로 방광이 파열되었고 손에는 상처 자국이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으며 살이 썩어서 피가 묻어났다는 처참한 증언들이 전해집니다. 유관순의 죽음 이후에도 비극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던 그녀의 시신은 일제가 그곳을 군용기지로 사용하면서 미아리 공동묘지로 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장 과정에서 통보 없이 무덤을 파헤치는 바람에 유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논란이지만 결국 지금의 유관순 열사묘는 시신이 없는 초원묘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한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단순히 아온의 장터에서 만세를 부른 소녀가 아닙니다. 17세의 나이에 거대한 민족운동을 기획하고 조직했으며 18세의 나이에 일제의 회유를 단호히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하다 순국한 불굴의 투사였습니다. 그녀의 짧지만 치열했던 18년의 삶은 조국을 향한 순수하고도 뜨거운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역사의 증언입니다. 다음 역사 인물의 진짜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